그러니까 한역이라는 거는 윷놀이를 통해서 64개가 형성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 유점인데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그 주역과 비슷한 책이에요. 예, 점술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역학이죠. 예, 그런 역학인데 그 이제 원래 제가 어원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도계 걸륜모 이거는 우리 고조선 시대의 관직명의 이름이에요. 구가 마가 우가 저가 양가 이 오가가 이 고조선 시대의 관직명이거든요. 가축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는 정부의 그 요직의 그 관직의 이름이 오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원에 이제 뿌리가 있는 거죠. 도는 태양이고, 개는 소양이고, 그 걸은 소음이고, 그리고 모는 태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상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도계걸모를 그러는 건데 이 도계걸모로 나타난 이 사상은 한역이 구성되는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 역학이 지금 주역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주역이 철학사상, 철학사상과 또 동양학의 근본이 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학문의 근본이 되는 책이라서 공자님께서도 가죽끈이 끊어질 정도로 이 주역을 연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그 모든 철학의 원리가 담겨 있는 이 주역에서 특별히 그 특징은 뭐냐면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이 이 그 주역의 가장 특징적인 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역은 주역보다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증거로 제가 조선세 시기에 있는 그 유점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주역은 뭐 중국 민족이 만든 걸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팔귀에는 태오보켓이라고 그 태우의 천황, 배달국 시대 태우의 천황의 12번째 아드님이에요. 그래서 팔귀를 만드신 분이 그 중국인으로 알려진 태오보키인데 중국인이 절대 아닙니다. 배달동이 혈액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이 괴가 괴의 그러니까 역의 근원은 우리 배달동이 결례가 만든 거예요. 기원전 9,000년에서 4,000년으로 신석기 시대로 제가 썼어요. 이제 그러니까 학설에 따라서 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증거로는 그 신석기 시대에 그 고인돌 덮개석 위에 그 유판 성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수많은 이 바위의 암각화로 그 유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판의 역사가 그렇게 9,000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세 보안 시기를 그 진영호 교수님께서는 35,000년에서 15,000년까지 보안 시기를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유세 그 윷놀이의 그 역사성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오랜 그 시기인데, 어떤 중국 민족이 들어오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배달동 결례가 그 아시아 전역에 퍼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렵 이동민이니까 베링해가 그때 연유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링해를 건너서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북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의 카랑유시라든가 그 뭐 또 남미의 아즈테카의 그 유세 문화가 그 확실히 그 뚜렷한 그 윷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거기서도 언급되지만은 인도의 파치시와 인도의 그 힌두 게임이요. 이거는 이제 스튜어트 컬린 선생님께서 세계 놀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계 놀이를 통해서 이 윤문화가 모든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모든 그 놀이 문화의 조상이고 원형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인도의 힌두 게임인 파치시와 차오자라는 게임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야사스카리 무사시 그 놀이하고 또 서양의 체스 게임 아시죠? 그 체스 게임도 윷놀이에서 발전된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로니아 이 유파는 바벨로니아의 천문도보다 무려 1800년이나 앞서는 천문도예요. 축소된 천문도. 예, 그러니까 천문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이거 책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도 썼지만은 그 배달부 시대에 그 7회 제신력을 만드셨어요. 우리 그러는데 그거는 일월화수목금토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요일은 해의 신에, 월요일은 달의 신, 그다음에 화요일은 화의 신. 그러니까 수요일이 먼저 오든 같은 순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그다음에 목요일은 목의 신, 금요일은 금의 신, 토요일은 토의 신한테 그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이 7회 제신의 역이라는데 근거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주일은 그 배달부 시대의 7회 제신역에서 연유한 것이다. 라는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 한 단곡에 나와요. 이게 이제 방유판, 원유판이 있습니다. 근데 방유판이나 원유판이나 간에 중간에 그 중심점 있잖아요. 중간의 중심점은 그게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북성을 중심으로 해서 28개의 별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 있는 그림은 그 28개의 별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판설은 몇 가지를 제가 거기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팜플렛에. 근데 그 약간씩 다르지만은 공통점은 축소된 천문도다. 이거를 밝히는 그 학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파는 축소된 천문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놀이 전문가 스튜어트 컬린이라는 민속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고고학 박물관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놀이를 다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1895년에 한국의 놀이라는 책을 발간하시게 돼요. 근데 그 책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의 윷놀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놀이의 원형이고 조상이다. 그리고 이 윷놀이는 고대 점술의 기원이 되고 이 유점은 이 우주성과 철학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여태까지 제가 10여 년을 우리 그 코리아의 한국의 문화의 우수성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 이런 거를 뭐 한 5번에 걸쳐서 제가 그걸 밝히는 글을 써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윷놀이가 인류 시원 문화라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이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러니까 이제 윷놀이를 통해서 64개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인류 시원 문화라는 거를 아주 확실히 밝히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 앞으로도 계속 왜냐하면 제 그림은 제 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글을 쓰는 거는 하여튼 인류의 시원 문화라는 걸로 이제 윷놀이를 밝히게 돼가지고 이거를 기초로 우리 인간은 철학의 우수성
또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그 문화민족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런 그 문화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전 세계에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예, 그 오체를 다 공부했습니다. 전서, 예서, 해서에서 초서. 여천 선생님 그 동방영서 여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동방영서회에서 오체를 제가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매정 선생님, 민병창 선생님한테 동양화를 공부했어요. 거기서 이제 산수화를 또 특히 제가 좋아해서 또 그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돼서 미국 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서양화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서양화를 또 UC 버클리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UC 버클리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문화가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그 민족적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민족 정신이 들어있는 그림 아니면 안 그리겠다 이렇게 그때 결심을 하고 제가 버클리 졸업받고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지금 천부경, 또 삼일신고, 참전계경, 한역,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주 근본적인 철학사예요. 이거는 전혀 외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나라의 아주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그거를 공부를 하고 거기서 오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동양문화 종주군 한국이다라는 테마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전 세계인이 동양문화 종주군 중국으로 알고 있지 한국으로 아시는 분은 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한국인가를 밝히는 글을 써야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그냥 동양문화 종주군 한국이다 하면은 이해하시는 분이 아주 극히 드무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왜 동양문화 종주국 한국인가를 밝히는 글을 써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윷놀이는 제가 두 번째 쓰거든요. 두 번째 쓰면서 이제 인류 시원 문화라는 거를 이제 밝히는 이런 그 글을 쓰게 된 거죠.